자, 여러분.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같이 바디 샤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그 비누의 역사에 대해서 1교시에서 잠깐 언급을 했고, 또 비누의 종류가 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2교시에서는 우리가 그 비누를 직접 만들어 보는데, 오늘 우리가 만들기로 한 것은 액상 비누였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 드린 그 키트에 보면은 원료들이 제가 그 이름을 써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글리세린이 있고요. 또 콜라겐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요. 또 엑산디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알란토인과 베타인이 같이 섞여 있는 이런 분말 형태의 파우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번호가 1번, 2번 같이 써 있는 게 있고요. 또 3번, 4번이 섞여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원료들을 저희가 키트에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용기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소독이 완료된 그런 그 병이 들어있고, 그 병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이건 이제 추출물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그 아로마 오일을 제가 미리 섞어놔서 그 향기가 날 거예요. 천연 아로마 오일은 식물에서 추출한 그 오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얘네들은 천연 향이에요. 그래서 소분을 여러 가지를 하면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 아로마 오일은 아주 소량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여기다가 섞어서 여러분께 드렸고, 얘를 꺼내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소독이 완료된 그 캡이, 이런 그 펌프형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런 키트 말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 도구들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과학실에서 많이 보는 비커죠. 유리 비커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스파츌라라는 것이 있어요. 한쪽은 스푼처럼 생겨서 재료를 이렇게 퍼서 쓸 수 있고, 한쪽은 납작하게 생겨서 재료를 섞거나 할 때 이쪽을 사용해서 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약수저도 역시 과학 시간에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약수저를 써도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실리콘 주걱이 있는데, 얘네들은 재료를 다 섞어서 완성이 되고 나면 비커에 있는 것을 용기에다 담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실리콘 주걱이고요. 이것이 없을 때는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썼던 스파츌라를 가지고 담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마 집에 이런 그 알뜰 주걱이라고 하는 실리콘 주걱이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도구가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이 파우치, 원래 분말이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선생님은 사무실에서, 연구실에서 쓸 때는 이렇게 큰 통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얘도 알란토인 파우더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또 글리세린도 이렇게 그 용기에 담아서 저희들이 소분해서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성초 추출물이라고 해서 추출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도구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콜라겐 얘도 역시 이런 그 뾰족 용기에 넣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용기를 소독할 때 쓰는 에탄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것들은 주로 그 식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에탄올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만든 에탄올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쓰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도구를 소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커가 있으면 비커를 이렇게 소독을 해줘요. 뾰족한 부분도 소독을 해주고. 여러분한테는 비커가 없어서 제가 이런 용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죠?
이 용기를 사용해서 아쉽지만 이걸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저는 소독을 했고, 여러분들한테는 소독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제가 다른 것들은 소독을 가급적 완벽하게 해서 드리려고 했고, 또 스파츌라 대신에 제가 그 일회용 스푼을 드렸을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그 스푼 사용하기가 불편하시면 집에 있는 스텐 스푼 또는 티스푼 같은 것을 사용해도 좋아요. 그리고 소독을 안 하는데 괜찮겠느냐? 여러분이 받은 원료는 모든 게 다 이 헥산디올이라는 그 항산화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 원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만드는 공방에서 만드는 제품보다는 훨씬 그 안전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우리가 완벽하게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있는 그 방부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좀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도구들을 한번 소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에탄올을 뿌려주고, 이 스파츌라도 역시 우리가 사용할 것을 이런 식으로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준비를 해두고요. 오늘 이 긴 거는 저희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얘는 소독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 우리 비커 소독해 놨었죠? 네, 소독해 놨으니까 얘를 조금 소독 에탄올을 말리는 그런 의미로 잠깐 엎어 놨어요. 제가 엎어 놓고 이렇게 좀 있다가 액체가 떨어지고 나면 공기 중에서 건조시키는 에어드라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저울을 갖다 놨죠. 여러분도 집에 저울이 있으면 주방 저울을 사용해도 좋은데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는 아주 정밀한 그런 저울도 있고, 또 1g씩 올라가는 그런 보통의 저울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용량이 많은 것들을 쓰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5kg까지 중량을 잴 수 있는 그런 전자 저울입니다. 그래서 얘를 켜고요. 우선은 보통은 저희들이 이런 그 파우더를 스파츌라로 정량대로 우리가 필요한 양을 여기다가 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린 이 파우치를 사용해도 돼요. 여기에 제가 중량을 재서 넣었기 때문에 얘를 직접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다가 먼저 투하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저울로 원료 용기를 열어서 이렇게 원료를 덜어서 집어넣게 되죠. 여러분은 파우치에 있는 걸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원료가 우리 설명서에 보면 글리세린이 있을 거예요. 글리세린을 파우더와 함께 섞어주는 거예요. 자, 저는 용량을 재볼게요. 글리세린은 5g을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우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한테 드린 키트 안에 글리세린이 있어요. 그러면 글리세린을 아까 우리 집어넣었던 이 분말에 전체 양을 전부 집어넣으면 돼요. 선생님이 다 중량을 계량을 해서 여러분께 드렸으니까요. 얘를 그대로 이 분말에다가 전부 따라 주시면 됩니다. 자, 전부 따라 주시고요. 자, 우선 그러면 3가지 원료가 들어갔어요. 알란토인 파우더, 베타인 파우더 섞여 있는 거, 여기 있는 파우치를 우리가 다 비커에다 넣었고요. 그리고 글리세린을 집어넣었죠. 자, 그러면 우리 소독했던 이 스파츌라를 가지고 저어주시면 돼요. 얘를 섞어주시는 거예요. 자, 잘 섞어주세요. 여러분은 제가 드린 용기에다가 파우더 2개에 파우치에 있는 거 넣고 글리세린을 다 집어넣고
휴대용 숟가락 제가 드린 거 그것으로 이렇게 저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휴대용 숟가락이 없을 경우는 집에 있는 티스푼 긴 거 이용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액체가 될 수 있도록 잘 섞어 주시면 돼요. 이거 귀찮다고 그냥 가루 넣고 글리세린 넣고 대충 한번 몇 번 저고 나서 다음 재료를 집어넣으면 이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잘 섞어서 녹여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루와 글리세린이 잘 섞여서 액상이 되었어요. 자, 세 가지가 잘 섞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세정제 역할을 해주는 계면활성제, 천연유래 계면활성제를 섞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그 모든 재료를 저울로 계량을 하지만 여러분은 집에 저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 파우치 키트로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1번, 2번이 섞여 있는 그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이 통에 있는 거는 지금 1번 계면활성제와 2번 계면활성제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1번과 2번은 천연 그 코코넛에서 추출한 그런 그 계면활성제인데요. 얘네들이 거품도 잘 일어나게 해주고 우리 몸에 있는 때도 씻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번호로만 적어 드렸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이 계면활성제 이름과 특징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 1번, 2번 섞여 있는 것을 제가 뚜껑을 열었고요. 얘를 여기에다가 전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액체의 그 점도가 조금 달라요. 서로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끝까지 얘를 잘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저희가 이 조그만 뚜껑을 캡을 열었었는데 얘네들 괜찮다면 그냥 이렇게 열어서 전체를 다 뚜껑을 오픈한 채로 집어넣어 줘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전체를 다 넣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큰 캡을 열고 원료를 전부 집어넣어 줬어요.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안에 있는 액체가 다 나와서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료를 하나 넣고는 잘 좀 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누는 사실 만들 때 까다로운 그런 과정이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액체들이 섞이는 경우는 하나의 원료를 넣고 나서 잘 저어 주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섞어 놓고 부어 놓고 나서 그냥 몇 번 귀찮으니까 이렇게 몇 번 적어 놓고 그냥 놔두시면 제품이 제대로 잘 섞이지가 않아서 좋은 비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료를 넣고 나서는 한 1분, 2분 정도를 잘 저어 주시고요. 그리고 비누나 화장품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 젓는 걸 습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유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저희가 1교시에서 마요네즈 이야기 해드렸죠. 마요네즈를 그 계란 노른자와 오일을 섞는데 섞을 때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기도 하고 손으로 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손으로 했거든요. 그럴 때 잘 저어주지 않으면 마요네즈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잘 꾸준히 저어줘야
그 유화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화가 되고 나면 제품이 완벽하게 잘 원료들이 섞여서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이거 만들 때는 한쪽 방향으로, 내가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돌렸으면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했다 그러면 항상 끝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료들이 잘 섞이면서, 아, 나는 얘하고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잘 뛰면서 놀자, 이런 식으로 유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저었는지를 기억하시고 한 방향으로 잘 저어 주시도록 하시고요. 최소 1분에서 2분 정도는 저어 주셔야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저어 주고요. 여러분도 지금 잘 하고 계시죠? 네, 잠깐 제가 여기 화면에서 이것들을 조금 밀어 버릴게요. 자, 잘 보이게 여러분들. 자, 거품이 막 나고 있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막 신나게 너무너무 세게 저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도 살살 저었는데도 거품이 생기죠? 거품이 생기는 건 괜찮아요. 하루 정도 지나면 그대로 놔두면 얘가 거품이 사라지면서 액상으로 다시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수업을 하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용기에다 부을 때 거품이 너무 많으면 본인이 만든 그 양 전체를 용기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을 때는 좀 더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저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한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을 저희가 저었어요. 넣고 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저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놓고, 보통은 저희가 저울에 놓고 0점을 만든 다음에 계량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키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울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 여기 보시면 이제 1번, 2번 했으니까 이제 3번, 4번을 하셔야 돼요. 3번, 4번 섞여 있는 거 3번을 제가 큰 뚜껑을 열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힘들지 않게 그냥 재료를 좀 섞어서, 재료를 좀 이렇게 섞어 주세요. 섞어서 완벽하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제가 여기다 부어 보겠습니다. 자, 얘도 점도가 좀 있는 게 섞여 있죠? 끝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쉬운 거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쭉 짜서 쓸 수 있는 이런 곳에다가 여러분들께 원료를 하나하나 다 배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1교시에서 했듯이 요즘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기를 좀 줄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런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면서 될 수 있으면 용기의 개수를 줄이려고 제가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따로따로 이렇게 좀 섞어서 여러분께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제가 이걸 넣었어요.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잘 저어줘야 되죠? 자, 이번에도 저는 아까 시계 방향으로 저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을 거예요. 스파츌라를 바닥에 대고, 비커의 바닥에 대고 저으시면 거품이 훨씬 덜 나거든요. 이렇게 얌전하게, 그러나 너무 느리지 않도록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자,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3번, 4번이 다 섞였으니까 시간을 좀 주고 잘 섞어 주셔야 좋은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지금 물 같은 것이 조금씩 점도가 생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점도가 생기죠. 이거 잘 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저어 주셔서 원료들이 잘 섞이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섞여서 원료들이 잘 어우러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린 추출물, 아까 용기에다가 제가 담아 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딱지를 붙였는데 여러분한테는 이게 붙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얘를 뚜껑을 열고요. 뚜껑은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얘를 조금씩 부어주는 거예요. 자, 먼저 반 정도 부었고요. 자, 잘 섞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저 집어넣고요. 이 추출물에는 여러분한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안에 아로마 오일을 섞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로마 오일은 저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께는 시트러스 계열의 그런 과일, 감귤류 계통의 향을 넣어드렸거든요. 물론 좋은 게 많이 있지만 쉽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레몬이나 오렌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넣었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아로마 오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세이지라는 것도 있고 이름이 뭐 윈터 그린이라는 것도 있고 주니퍼 베리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장미도 있죠. 장미는 100kg의 꽃잎을 수증기로 쪄야지만 100ml 정도의 그 아로마 오일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유럽의 불가리아에서 나오는 장미꽃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로즈도 굉장히 비싼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장미향, 진짜 장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오렌지, 스윗 오렌지라고 되어 있고요. 또 페퍼민트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싸한 바카 향. 그렇지만 얘를 많이 넣으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두피에 사용할 때는 시원하긴 하죠. 그런데 피부에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게 사용하시기를 제가 권하고요. 여러분께 요거 보여드릴게요. 스피어민트는 여러분들 껌 사면은 스피어민트 껌 있잖아요. 바로 그 껌 향과 똑같은 그런 박하 종류의 향이에요. 네, 아주 향기로우면서 페퍼민트보다 훨씬 부드럽고 그런 스피어민트, 진짜 식물에서 추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라벤더가 있어요. 라벤더 꽃, 보라색 꽃이거든요. 이 보라색 꽃은 유럽 그 따뜻한 지방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라벤더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좀 따뜻해졌잖아요. 따뜻해졌다 해야 될까, 더워졌다고 해야 될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라벤더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것들은 조금 우울한 사람들에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울할 경우에 레몬이나 오렌지를 사용하면 기분 전환이 되고 그 우울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몬 오렌지를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할 때는 레몬 향이나 오렌지 향을 사용해서 향수를 만들어 쓰거나 집에 있는 커튼에 살짝 뿌려서 그 레몬 향이 은은하게 나도록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아까 추출물 그리고 아로마 오일이 섞인 거를 제가 이렇게 섞었어요. 부어서 얘를 좀 잘 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스파츌라를 대고 숟가락이나 뭐 티스푼 같은 것을 집어넣고 잘 저어서 거품은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지만 원료가 잘 섞일 수 있게 좀 꾸준하게 저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콜라겐 드렸을 거예요. 그죠? 자, 콜라겐 제가 많이 드렸어요. 5g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콜라겐을 한번 볼까요? 약간 색깔이 노란 콜라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열어서, 자, 열고 이렇게 캡에 있는 하얀 링도 제거를 하고요. 제가 여기다 넣을게요. 여러분은 저울이 없이 그냥 제가 드린 양을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예쁘지는 않아요, 그죠? 추출물이 있어서. 병풀 추출물은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얘가 마데카솔이라고 아시죠? 마데카솔 식물을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마데카솔 분말도 있고, 그죠? 분말도 있고 이런 그 액상도 있는데, 병풀 추출물이 여러분 그 제품에 들어가면 피부를 좀 상처를 치유해주고 보습도 잘 되고, 또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은 그 트러블을 잠재워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해서 제가 병풀 추출물이라는 액상을 집어넣었어요. 이것 말고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오늘은 병풀 추출물 액상으로 집어넣었고,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알란토인도 역시 병풀 추출물에서 추출한 마데카솔 분말이에요. 그래서 걔는 상처 치유를 해주고, 지금 콜라겐을 집어넣었는데 콜라겐은 어떤 역할인지 여러분 대충은 다 아시죠?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게 해주고, 그죠? 주름도 방지해주고, 어머니들이나 누나들 굉장히 좋아하죠, 콜라겐. 요즘은 그 TV에서 보면 광고에도 콜라겐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먹는 콜라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화장품에 이렇게 넣어서 많이 쓰기도 하죠. 콜라겐은 빠지지 않고 쓰는 기능성 원료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이 콜라겐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돼지 껍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족발에도 많이 있고. 근데 그거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먹어서 우리 피부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얘는 마린 콜라겐이라고 해가지고 해조류에서 추출한 그런 콜라겐 분말을 가지고 액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을 듬뿍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로마 오일은 아까 같이 액상에 들어있었으니까 마지막에 남은 거는 헥산디올. 헥산디올은 방부 역할을 해주는 항균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했죠. 자, 저희 그 화장품에도 이 원료를 많이 쓰거든요. 자, 요거 반드시 열고 나면 새 뚜껑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없애주시고 용기에다 따라 주셔야 얘가 쑥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헥산디올도 역시 선생님이 여러분께 드린 거 그대로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 집어넣고요. 얘는 지금 보통 100g에 1g, 1% 정도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 1.5까지도 넣는데 보통 1% 정도면 제품을 완벽하게 상하는 걸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오픈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 모르는 방부제보다는 이런 우리가 흔히 화장품 회사에서 쓰는 헥산디올을 쓰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헥산디올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줬어요. 잘 저어주고, 자, 제품 한번 상태를 보고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점도가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점도가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시중에 나와 있을 때는 바디워시 젤 같은 거 단단하게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금 약간 무른 것 같아도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천연에서 온 원료들을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성 원료와 계면활성제 등을 섞어서 저희가 바디워시를 완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색깔이 예쁘진 않지만 지금 오늘은 저희가 손으로 저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로 저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이렇게 아무래도 거품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담아 놓고 내일 아침이 되잖아요. 그대로 놔둔 채로. 그러면 얘가 맑게 변해요. 맑은 액체로 변해서 거품은 이제 기포가 사라지고 맑은 액체가 돼서 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제품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비커 뾰족한 쪽 있죠? 뾰족한 쪽으로 담아주는데, 여러분은 아까 이런 용기를 드렸잖아요. 나는 비커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담아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종이컵에다 덜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살짝 뾰족하게 만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따라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활용을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비커가 있으니까 비커로 이렇게 따라 줄게요. 여러분에게 드린 양이 250g이거든요 250ml. 엄밀히 말하면 미리와 그램은 달라요. 250ml면 250g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밀리리터와 그램은 다르다는 거. 자, 선생님도 얌전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꽉 차죠? 거품이 보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내일이 되면 거품이 사라지고 액상으로 그대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 실리콘 주걱에 이제 등장할 차례가 됐어요. 자, 이렇게 싹싹 긁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없으니까 저 용기에다가 하고 나서 그 용기를 그대로 버리지 말고요, 거기에다가 물을 좀 부어서 오늘 밤에 샤워하실 때 샤워 타월을 거기다 넣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알뜰하게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바디 샤워를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최후의 한 방울까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싹싹, 이 거품도 비누가 되는 거예요. 물 비누가.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잘 들으셨죠? 그릇에, 그 용기에 물 부어서 샤워 타월로 한번 쓱 문질러서 샤워를 하시면 충분히 한 번 정도 샤워하실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자, 담았더니 노력은 했는데 위에 거품이 생겼어요. 이거는 말씀드린 거 내일까지 놔두시면 얘가 다 거품이 사라지고 맑은 액상으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신기하죠? 완성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린 그 처음에 드렸던 이 뚜껑을 닫아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이 뚜껑 어떻게 쓰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손이 쏙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가 있어요. 여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따라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이게 편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소독해서 드린 이 뚜껑 있잖아요. 이 뚜껑 소독한 거 그대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여기 만지지 말고 이렇게 위에만 만져서 이렇게 소독한 거니까 여기만 만져서 꺼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고 뚜껑을 꽉 닫아 주세요. 안 돌아갈 때까지 꽉 닫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이 되면 사용할 때는 이 꼭지를 돌려서 열어 주시면 되죠. 우리 보통 샴푸 사면 그렇게 쓰시잖아요. 자, 누구한테 선물할 때는 이거 열면 안 되겠죠. 그대로 꽉 닫은 채로 얘를 그대로 놔두고 선물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이걸 열게 되면 이제 새 제품이 아닌 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자, 잠시 후에 제가 스티커까지 한번 붙여 볼게요. 자. 자, 여러분 완성 우리 잘 했고요.
여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스티커를 이렇게 예쁜 거 한번 붙여 볼게요. 이렇게 띄어서. 자, 저는 이렇게 져서 이렇게 제품을 완성을 했어요. 벌써 이 밑에는 맑아지고 있죠? 네, 거품이 없어지면서 맑은 액체로 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붙이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디서 구입해 온 것 같은 그런 제품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이 바디워시 사용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이거 욕실에다 놓고 쓰면 아, 내가 이거 만들었어. 너무 기분 좋다.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거품도 잘 나고 우리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 원료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알란토인, 마데카솔 원료가 되는 상처 치유하는 알란토인, 또 상처 치유에 좋은 병풀 추출물, 콜라겐과 아로마 오일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거기에 보습이 잘 되는 베타인과 글리세린이 들어있고 아마 목욕하면서 내내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애써서 만든 거 소중하게 잘 쓰시고 매일매일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그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과 재미있는 제품들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재미있었어요? 좀 지루하진 않았죠? 네.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만드는 시간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제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마치 어떤 그 커다란 작품을 만들듯이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한번 같이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만든 바디워시 행복하게 잘 사용하시고 조금 더 건강한 피부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우리 좋은 제품으로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